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장중 스팟 전략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오전장에 큰 폭의 어떤 조정을 좀 보이면서 하락 출발을 하였습니다. 장중에는 뭐 빠르게 좀 반전은 들어오고 있지만 아마도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종목들의 흐름은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장이었죠. 스파전략 녹화를 하면서 단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내포한, 그러니까 반전은 나오되, 그 반전이 어떤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기 반락도 좀 주어지는,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예상을 해드렸었는데, 대략 1840포인트에서, 하단부 1840, 상단부는 1800포인트 후반권을 말씀드렸죠. 근데 지수가 전형적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졌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1840포인트대에서 이번 주에 1897포인트였죠. 상단부의 어떤 고점 영역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오늘자에서는 시리아발 악재, 시리아에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받으면서 해외 증시 동반한 하락이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리아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뭔가 더 새로운 악재가 튀어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받은 것은 뭐 우리한테 당연히 좋지 못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해외에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될 때는 그 악재가 길게 이어질 내용이 아니라면 단기 악재로밖에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을 유발이 되면서 종목들 내지는 지수에서도 저점이 나오는 경향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아발 악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물론 좀 내용을 더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29일 날 내일이죠. 내일 이후에 단기 공습, 짧게 3일짜리 공습으로 좀 끝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또 길게 이어질지 여부는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들리는 얘기로만 봤을 때는 단기 공습으로 끝난다 정도, 거기에 포커싱을 둔다면 증시가 오늘자에서 빠졌던 부분들이 치명적인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리아에서 전쟁이 나는 것과 우리나라 증시와는 하등 상관은 없는 내용이다. 왜냐면 우리가 참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주변국에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증시와는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최근에 있었던 인도의 어떤 금융위기, 뭐 이런 부분들, 과 또 이제 이번에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가들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슈로 인해서 빠지는 이, 흐름들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대로 생각해서, 저로에도 매수 찬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그런 외부 변수를 떠나서, 우리 증시가 이번 주에 상단과 하단을 반복하는, 그런 이제 등락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해석하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코스닥 시장은 상황이 조금 더 다르긴 해요. 제가 이제 코스닥도 515포인트 라인에서 저점이 형성된 이후에 530포인트대 중후반권까지도 한번 반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싶었는데, 코스닥은 그거에 좀 못 미쳤습니다. 상승폭이 534포인트. 그러니까 어제장의 증시가 오전장이라도 좀 반격이 나왔어야 했는데 반격이 좀 제대로 못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자에서는 전저점 부분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 회원들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515포인트 라인 이하권 이런 자리는
단기 변곡이다. 매수 가능한 변곡점 위치에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최근에 있었던 어떤 신흥 국가들의 위기,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나왔던 부분들, 우리랑은 상관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고조에 이뤘을 때 우리는 매수에 가담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뭐랄까요, 이미 보유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홀딩 전략, 그리고 또 하락 시점에서 주가가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가능, 뭐 이런 전략들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시장 해석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515포인트 라인에서 이 전후 자리에서는 두려워할 위치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얼추 차트만 봐서는 추가 하락을 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추가 하락보다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예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다음 달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달.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양쪽 하나 축소 부분 역시도 9월달부터 바로 시작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연기가 돼서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 연초 부분에서 다시 양쪽 하나가 축소 부분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양쪽 하나 축소가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서의 어떤 치명적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 부분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난 6월 달 반영될 때가 이제 90%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어떤 반영분은 한 10% 내외로 남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용 역시도 뭐 치명적 악재로 보긴 좀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일련의 어떤 흐름들을 다 반영을 해봤을 때 이 정도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절호의 또 이제 하락의 막바지 구간, 어떻게 보면 매수가 가능한 구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핸드셋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애들이 있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됐고, 대부분 뭐 실적이 이제 거의 많이 반영이 됐죠. 그리고 이제, 내일자까지 실적 발표가 남았는데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안 된 종목들도 있고요. 실적이 발표가 된 종목들도 있을 텐데 이제 어떻게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입각해서 봤을 때도 주가는 주가의 하락은 이제는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자면 동양 EMP 같은 종목들 동양 EMP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내일자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적이 대략 1분기 실적이 80억대 이상 나왔죠. 순이익만 좀 체크 좀 해볼까요? 자 굳이 보자면 1분기 실적을 87억 나왔는데 얘가 이제 2분기 실적이 한 60억대 이상만 나와줘도 순이익이 그 이상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만 60억대 이상만 나와줘도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대략 60억대 이상에서 예를 들어 80억대 이상 나와버린다. 그러면 뭐 게임이 굉장히 쉽게 풀어질 가능성이 있죠. 올해 1, 2분기에서 순이익이 150억 이상 나와준다 라고 가정해서 봤을 때 그럼 올 3, 4분기에서 원래 순이익이 300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지난해 순이익이 130억이었어요. 그렇다면 올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플러스 더해서 올해 이제 9월달에 갤럭시 기어인가요? 스마트워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무선 충전 기능이라든지 플렉서블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자에서 주가는 하락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 내지는 테마주들까지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최근 주가 하락 때문에 개별주 단타 매매,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 세력주 매매 이런 부분들 역시도 딱히 아주 매력적인 종목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와중에 형님들께 이제 종목들을 간헐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추천 안 드렸죠. 어제는 제가 매매 사인을 아예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조금 분위기가 반락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뭐 실전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또 일반 우리 공개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종목 추천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자에서는 제가 한 종목 정도 추천 드렸죠. 오늘 드린 종목은 한국토지신탁이라는 종목인데 이건 그저께 우리가 월요일자에 단기로 추천 드려서 아마 일반 회원님들은 잘 차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가에서 한번 빵 튀면서 차익기를 줬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종목이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실적도 그렇고요. 실적 대비 뭐 저평가 종목이죠. 그래서 얘는 1,000원대 종목이지만 기업 내용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 잠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체크해서 보자면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실적이 185억이 났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순이익이 얼마 났냐면, 2분기 순이익은요, 보자. 182억이 났어요. 왜냐면 1, 2분기 합쳐서 367억이 난 겁니다. 367억 정도가 나왔고 작년에 470억 났으니까 올해 지금 이 추세라면 최소 500억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올해 실적이 그죠? 500억 이상 순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작년보다 확실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서 주가도 그에 맞는 부합하는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고점 위치까지 와서 전에 이틀 전에 거래가 대량 거래 실리면서 한번 고점을 먹었는데 이게 고점을 먹었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지수의 어떤 조정 구간에서도 자연스러운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기관 외국인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꾸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고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전고점 부근인 1,700원대 중후반권까지는 단기 반격을 다시금 뭐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단기 관점에 추천을 드렸는데 매물 소화 과정 단기 물론 차익을 해야 되고요. 매물 소화 과정을 잘 보신 다음에 뭐 종목이 괜찮으면 개별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을 만한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도시신탁을 오늘자에서 또 추가적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런 종목들은 단기 대응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 그 외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장 대비 저평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이야 시장이 안 좋으니까 크게 반영을 아주 뭐 상승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제 시장이 8월달 조정 이후에 9월달부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에 맞춰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은 뭐 시장에 저점 확인하는 뭐 그 정도의 하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오늘 뭐 시리아 공습 관련돼서 또 추가적인 부각 받아서 내가 하루 정도 추가적인 어떤 흔들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흔들림이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봐야 된다? 이거는 단기 약재구나. 오히려 받아줘야 되는 위치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기분 나쁜 표현이긴 한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재 시장과 부합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많이 포기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이 증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포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 지금 살아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가장 안 좋을 때가, 가장 힘들 때가 그 하락의 종지부, 상승의 출발점이 된다. 그 점에 대한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녹화를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